시작된 거야? 됐어.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방을 켰죠, 그쵸?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주 방송에서 중간에 저작권 문제로 끊어지면서 뒤에 얘기는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공지 한번 드려요. 지난주 파이어족이 온다 컨텐츠는 그 뒷부분은 우리 후님이 알아서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 이 책이죠. 짠! 까지 보여드릴게요. 파이낸셜 프리덤 책 관련해서 오늘 조금 더 파이어족에 대한 이해와 또 어떤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이따가 방송 말미에 Q&A 저희 하려고 하니까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뽑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뽑나요? 중간중간에 질문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중간에 조금 조율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넘어가면은 까먹어요, 제가. 그쵸? 어제 오늘도 준비한 거는 되게 많고 조금만 준비하지 그러셨어요. 어쨌든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는 맞아요. 넘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이어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다면 오늘은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다면 과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파이어족이 온다가? 파이어족, 파이어 운동이. 한국에서는 사실 사례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사례가 많지는 네. 않은데 사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해를 조금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 책, Financial Freedom이라는 책에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사실 방법보다는 파이어족이 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응용을 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을 오늘 조금 몇 개 알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셨나요? 질문은 없고 예뻐요 이제 이런 얘기들만 하시는데 알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오늘은 우리 시어머니도 들어오셨어요.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 주에 저희 강의라기보다는 방송 보고 본인도 파이어족 되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결심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혼자 하겠다고 생각하면 네. 100% 포기예요. 혼자서는 어렵다. 혼자서는 절대 이게 힘들어요. 이게 뭉쳐서 해야지 되는 거고, 이게 그런 종류의 일인 것 같아요. 그냥 파이어족이 파이어 운동이란 게 뭉쳐서 해야 되는 운동인 것 같고, 이걸 좀 결심한다고 해서 나는 뭐 벌써 막 50% 이상을 네. 저축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니까 나는 그 돈의 25배인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모아야 돼. 그럼 오늘부터 내 목표는 10억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10억을 못 모아요. 근데 저희가 그 방송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방송하고 그리고 팀에서 같이 책을 읽었는데 두 분이나 저축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모으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으는 과정에서 무조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지치게 되고, 이게 파이어족의 의미대로 그 경제적인 자유를 좀 일찍 얻어가지고 은퇴를 하려면 경제적 자유가 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제일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뭐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금융에 대해서 저금하죠, 저금. 저금 새마을금고 가서 이렇게. 네. 아니면 뭐 중학교에서 하는 거 중학교에서도 거의 안 배웠죠. 저금하죠, 저금. 중학교 때 농협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사실 배우지 않고 뭐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현재 경제 상황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뭐 어렴풋이 그냥 내가 짐작을 할 뿐이죠. 네. 뭐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사주면 우리 집은 잘 사는 거. 그쵸. 내가 이거 가지고 싶은데 못 산다 그러면 우리 집 조금 어렵나? 이 정도로 그냥 어렴풋이 짐작을 계속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서도 돈에 대한 그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깨는 게 사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운동, 가장 파이어 운동. 가장 첫 번째 일인 것 같고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그 몇 가지 책을 추천을 하자면 EBS에서 나오는 우리 읽었던 거 그쵸. 자본주의 뭐 책을 읽기 어려우면 다큐로 보셔도 되고요. 그 책하고 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시리즈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파이어족이 온다 그리고 요 책까지 해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순서는 크게 의미 없는데 아마 부자 아빠 시리즈가 읽을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보면 저 어깨 뒤로 여기 있죠. 요 칸인가요? 요 칸부터 전부 다 지금 부자 아빠 책이거든요. 보라 색깔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이 책들을 조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시플로우 모임에 참석을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방식을 조금 감각적으로 느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일단은 내가 왜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강력한 동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거에 만족하면 네. 되게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냥 뭐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쏟아야 되고 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나 피곤하니까 다음에 할까? 내일부터 할까? 이게 사실 제일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보면 뭔가 시간을 뒤로 미루는 일은 내 경제적 자유도 똑같이 멀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책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얘기가 계속 우리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 전에 조금 간략하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어족에 관련해서 이게 경제 지침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온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쭉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파트별로 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트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돈은 자유다 그리고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당신의 현재 위치 그리고 다음 단계의 돈에 관련돼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오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까봐. 네네네. 그쵸.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얘기는 파트 2 이야기를 할 거예요. 파트 2에서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이 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얘기가 시간은 복리의 마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어린데 자산이 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이용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하루만 미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하루는 나한테는 진짜 이 시점에선 오늘의 시점에선 하루였지만 이게 길게 봤을 때는 내 은퇴를 1년이나 조금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딱 5년 정도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길게도 말고 딱 5년 정도를 버티면 사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위해서 출근하는 일은 사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파이어족들이 미루는 게 어떤 게 있죠? 미루는 거? 그러니까 이걸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이 책 내일 읽어야지. 이거 오늘 피곤하니까 다음번에 읽어야지. 뭐 로버트 기요사키 책 있는데 다음번에 경제 공부에 관련해서 그렇죠. 공부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일단은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댓글 뭐 아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댓글을 좀 질문할 수 있게 제가 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질문할 게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 후님이 있으시면 궁금한 거를 얘기해 주셔도 물어봐 주셔도 되고 이러면 댓글창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래서 파이어족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전혀 이해가 없으시면은 바이오족이 뭘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족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죠.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크게 말해주세요. 바이오족이나 무슨 색깔? 리타이어 얼리. 아,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뜻을 한 번 더 말을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빠르게 은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에도 30대 은퇴하기라고 은퇴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방법들이 이 책에 되게 차근차근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들 중에서도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거고요. 좀 돈의 흐름이란 거를 조금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어서 하면 소비의 흐름에 관련된 건데 내가 쓰는 돈은 누군가한테는 사실 수입으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소비를 줄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사실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을 먼저 읽었을 때는 그쪽 사람들은 소비를 많이 줄였어요. 파이어족이 온다라고 하는 스컷 가족은 소비를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버는 돈이 굉장히 많이 벌었었어요. 1억 5천 이상을 연에 둘이서 벌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친구는 진짜 가난한 친구였어요. 그래요? 여기 이제 저자는 그랜트 사바티어. 네, 이 친구는 완전 가난했고 통장에 2센트 뭐 60 몇, 2달러 60 몇 센트밖에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되게 좋은 직장도 들어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실직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계산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실천했던 것들을 사실 이야기를 계속 책에서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이 친구랑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소비를 줄이는 거는 사실 크게 한계가 있거든요. 더 이상 줄이지 못하는 선이 있는데 사실 저희처럼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파이어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더 이상 소비를 줄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게 돈을 나는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업에 관련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소비라는 개념을 생산의 개념으로 바꾸는 프로슈밍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그 개념이 사실 조금 어려웠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른 나이에 그 부동산에 관련된 매매를 한번 해보고 나서 그 책을 읽었던 이해가 조금 쉬웠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딪혀보는 게 그쵸, 부딪혀보는 게 제일 좋고요. 현명하게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버는 개념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이렇게 좀 갇혀있잖아요. 너무 갇혀있고 오늘 또 이제 저희 직장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도대체 애들 밥을 뭘 더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뭐 음식을 해놓으면 이게 한 이틀 갈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다 먹어버린다는 애들이 둘이나 집에 같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뭘 해먹어야 될지가 사실 제일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막 이것저것 막 엄청 많이 해먹다가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볶음밥 싸다가 해먹잖아요. 그렇죠. 요새 우리 냉동 포장 잘 돼 있더라고요. 1인분씩에서. 요즘에 가장 엄마들하고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밥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삼시세끼를 하진 않아요. 후님은 직장에 출근을 하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점심을 이제 거의 혼자 먹는데 혼자서 거의 라면으로 때우죠. 그래서 대충 먹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후님이 들어오면 그래도 둘이니까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요리를 처음에 엄청 많이 했죠. 그쵸? 근데 장 보는 비용이 진짜 대단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단 한 4시 반부터는 와서 스탠바이가 돼야 음식을 하잖아요. 퇴근
퇴근 후에. 그래서 참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하기가 어렵겠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주부들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이제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는 간식을 또 중간에 또 챙겨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볶음밥을 사다가 어쩌다가 한번 샀는데 냉동 볶음밥을 어쩌다가 샀는데 이게 가격도 되게 괜찮았고 맛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마켓컬리에서 쿠폰이 온 거예요. 그쵸. 12,000원 할인 쿠폰이 왔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잔뜩 제가 샀는데 이 쿠폰으로 사니까 우리가 한 둘이서 8끼 정도 네. 먹을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31,900원 정도. 그러면 한 끼에 4,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인분에 2,000원. 네. 이면 이 파이어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굉장히 이익이라고 생각하죠. 예, 굉장히 좋은 네. 가격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혼자 만약에 살았었다면 전 이거 5년 동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며칠 동안 볶음밥 먹다 오늘 밥을 먹었거든요. 이런 이런 결단이 결단인데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것만 먹고 사는 게 사실 파이어족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바티어란 친구는 거의 그런 정도의 급으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쓰는 것을 굉장히 줄여야 되겠다. 먹는 단가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고요. 네. 이게 사실 매일은 사용하자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종종 사용을 하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쭈님하고 나눴었고 네네. 괜찮죠, 방법 자체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마켓컬리에도 네. 친구 추천 제도가 있어요.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알고 계셨어요? 몰랐는데요. 전 마켓컬리를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내가 친구한테 추천을 해서 네. 그 친구가 가입을 한 다음에 네. 첫 주문을 하면 네. 나한테도 5,000원, 친구한테도 5,000원. 쿠폰이 아니라 네. 적립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추천인을 안 쓰면 근데 적립금을 못 받고 네. 추천인을 쓰면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추천인이 만약 있다면 적으시겠어요? 안 적으시겠어요? 있으면 좋겠죠. 근데 있으면 없어서 못 적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적는 게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한 아이디마다. 원주는 마켓컬리가 이틀 걸린대요. 광주는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전라도는 이용을 아마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이게 어떤 건지도 사실은 네.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5,000원을 만약에 내가 받는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언제든지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역시 전라도 광주는 모르신다고. 마켓컬리보다는 아무래도 해 드시는 게 더 익숙하신 분이실, 그러니까 전라도들은 그러니까 음식을 좀 맛깔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 먹는 음식이 맞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그러다 보면 가끔 집밥이 그리워. 그래서 오늘 해 먹었어요. 오늘 돼지고기에 돼지 제육을 해 먹었죠. 근데 저도 볶음밥만 먹으니까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식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아니었지만 저희는 좀 간편 식사가 중요했던 거예요. 너무 음식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또 가격도 저렴하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해를 하는 게 제가 결심했던 거는 5년 내내 먹을 수 있다지 여러분들이 5년 내내 먹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네네네네. 추가적으로는 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걸 해보고 편했으니까 누군가한테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럼 벌써 누군가는 제 아이디를 줬고 네. 가입을 해서 네. 보니까 벌써 적립금이 뭐 15,000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지금 마켓컬리 이제 얘기하고 다음 얘기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가능하냐라는 거죠. 네네.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사실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그쵸. 2,800만 원을 받았대요. 마켓컬리 추천인 제도로 800만 원. 800만 원 1년에. 와. 1년 동안 네. 2,800만 원을 받았는데 부업이 부업처럼 한 거죠.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파이어족이라면 파이어 운동을 한다면 써본 경험을 가지고 공유를 하면 누군가는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그냥 친구들한테 말로 해도 되고 그쵸. 내 사용 경험이나 뭐 제품 리뷰 같은 거를 블로그에 올려도 블로그에 올려서 아까 댓글 보니까 모르면 이렇게 인터넷 찾아가지고라도 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찾아서 쓰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려서 내 추천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사실 이게 근데 쉽게 말하면 인플루언서거든요. 내가 써본 그쵸. 거를 이야기하는 내 경험을.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블로거지 그쵸. 그거 말고 블로거지 말고 그쵸. 그거 막 제발 나한테 너네 막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블로거지 이거 나 달라고 하고 이런 거 그거 되지 말고 인플루언서처럼 내가 사용해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게 사실 되게 쿨한 방법이죠. 요새 말로는 좀 힙하다? 힙한 방식이고 마켓컬리가 굉장히 뜨는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인데 이 방식을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사실 마켓컬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 역시도 이거 마켓컬리와 사실 똑같아요. 가입하려면 당연히 추천인이 필요하고 그렇게 추천인을 쓰고 아메이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 네. 사재기 이런 거 말고 내가 필요한 것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가성비 되게 좋았던 어떤 세제류라든지 뭐 주방세제, 세탁세제, 뭐 청소용품들 사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도 가성비는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그런 재료를 쓰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건강식품도 그렇고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 어쨌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파이어족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화장을 난 안 하겠다. 여성분들 중에서 아끼기 위해서. 진짜? 왜냐면 얼굴 위로만 평생 3억 정도 쓴다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그거를 저축해서 나중에 차라리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게 포기하는 거 말고 저 오늘 풀메 있거든요. 화장을 포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요? 파이어족이 되려고 했으면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샤넬이나 에스티로더 여러분들이 쓰고 나 이런 거 써라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잠깐 기분은 좋겠죠. 근데 사실은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거는 없겠죠.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짜로 계속해서 광고를 해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모델이 되면 좋잖아요 사실. 근데 샤넬에서 여러분을 모델로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광고비는 못생긴 못생겨서 내는 세금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티스트리 모델 옆에 계시잖아요. 패셔니스타 이기 활동을 하셨고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초대받았었고 물론 이제 뭐 광고비를 받는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고 실제로 화장품 매출도 늘었고 그런 기회 때문에 좀 늘게 되고 매출이 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한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팔린 금액을 아까 마켓컬리를 제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서 5,000원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한테 아메이를 얘기를 했을 때 아메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내 매출로 같이 잡아준다는 거죠. 뭐 저 역시도 아티스트리 맨 모델을 2년 전에 했었고요. 이렇게 아티스트리 제품을 아메이 아티스트리 제품을 여러분들이 쓰고 홍보를 하면 아메이에서만 쓸 수 있는 적립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요. 마켓컬리랑 다른 건 저는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마켓컬리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마켓컬리에서 쓸 수 있는 적립금이에요. 그럼 그건 음식만 쓸 수 있죠. 2,500만 원을 버신 분은 마켓컬리에서 2,000만 원을 쓰셔야죠. 그러셨구나. 저는 그걸 현금으로 주는 줄 알았어요. 아메이와 마켓컬리가 다른 게 그 부분이에요. 아메이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살 수 있게끔 주고요. 거기서만 살 수 있는데 아메이는 저희는 작년에 아메이에서 받아서 차를 샀죠. 차를 샀죠. 화장품을 바꿔서 쓰고 차를 샀죠. 파이어족이 되려면 그걸 모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차를 샀죠. 아니 근데 그 관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관련된 집중이고 저희는 소비를 줄이자파가 아니라 소비를 하되 수익을 늘리자파거든요. 이 친구처럼 수익을 늘리자파예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면 조금 수익을 늘릴 수 있을지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록 샤도 잘 어울려요? 그랜다이저. 막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서연 의원님께서 초록 샤도 잘 어울려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초록 샤도? 좀 풀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 올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장 안 하기 포기는 사실 여자분들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는 파이어 운동은 사실 어렵죠. 네. 그게 한국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소비를 하면서 좀 소득을 늘리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결국은 소비를 바꾸는 그 결심하고, 네. 소비 패턴을 바꾸는 습관 들이는 거. 네. 사실 그게 저는 파이어 운동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좀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눈 화장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여자분들이 혹시 보고 계시면 화장을 포기하실 수 있는 부분 한번 댓글로 카톡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조금 바꿔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더 해나갈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이 드는 건 아니고 파이어족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공유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미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번져 나가는 네. 거죠. 이런 식으로. 아메이 같은 경우는 이거 보면 마켓컬리는 5,000원만 딱 한 번 주고 끝이에요, 사실.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구매를 한다면 네. 계속해서 매출 그 사람이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합산을 했어서 네. 배분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협동조합을 하면서 많이 좀 배웠던 건데 실제로 조금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생산을 해서 네. 좀 차등해서 배분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냥 같이 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분배를 해버리면 누군가 한 명은 힘을 안 써요. 그래도 똑같이 배분을 받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동조합 할 때 그죠. 같이 이렇게 생산을 하되 나눌 때는 차등으로 나누는 방법이 맞는데 좀 아메이가 그런 식이에요. 매출은 전체로 같이 잡되 본인이 한 매출만큼 퍼센테이지로 사회주의 얘기가 되겠네요. 전혀 다르죠. 아, 달라요? 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공동 분배잖아요. 이거는 네. 차등 분배니까. 그러니까 그 앞전에 얘기하신 게 이제 사회주의의 문제점이라면 그렇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자본주의의 어떤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개를 섞어놓은 그쵸, 거죠. 그쵸. 네, 섞어놨기 때문에 이 운동을 조금 키워나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이 파이어 운동은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냥 소비 습관을 바꿔서 네. 경제적인 자유를 그냥 얻어내는 일이지. 왜냐하면 이 경제적 자유를 왜 얻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 올리면 이게 또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벌써 저희 파트너 뭐 하루에 어제 8,000원 들어왔다는 파트너가 있어요. 블로그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블로그가 어제 하루만에요? 네. 아, 진짜. 광고비로. 홍상이 리더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실명 걸어놓으면 어떡해. 그렇구나. 근데 네. 그 블로그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메이를, 어떤 아메이 인플루언서로서 제품을 자기가 써보고 좋았던 점을 공유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플랫폼 형식이었거든요. 그 아메이 플랫폼 형식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아메이를 알린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제품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제품을 잘 모를 때 혹은 궁금해할 때 요 정보를 날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미에서도 수입이 나오고 블로그에서도 수입이 나오고 또 마켓컬리에서도 수입이 나오고 이런 건가요? 그 수입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서도 수입이 나오고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네.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중요하고 블로거지랑 다른 거는 블로거지는 그냥 내가 뭔가를 위해서 억지로 일처럼 올리는 그쵸. 거죠. 맞아요. 근데 내가 사용해본 경험을 가지고 블로그를 하면 그거에 대한 수입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되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자가 아니라 네. 소비를 하긴 하는데 그 소비가 돈이 되게 하자. 쇼핑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리뷰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쉽게 세서 연락이 와서 네. 네, 한 달에 10만 원씩 네. 저희가 사드릴 테니 네. 영상만 만들어주세요라고 저희 맞죠. 같은 경우는 네. 연락이 왔죠. 이런 식으로 소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한 가지 더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 더 일을 하게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였겠죠. 이걸 하면 그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챙겨나는 거죠. 이게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직업의 사부면, 우리 로보트 기요사키 보면 직업의 사부면에서 수입을 다각화시키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모으는 기간을 그냥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빠르게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파이낸셜 프리덤 파트 5번째, 5번째 파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음 단계의 돈이라고 나와요.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다음 단계의 돈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요. 수입원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부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돈을 더 벌고 싶다면 여러분이 수입원을 늘려라. 그렇죠. 기업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살려고 하는 물건을 파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업가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기업가의 가장 좋은 점은 본인이 이 통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본인이 통제를 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이상적인 생활 방식에 맞고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이 부업을 아메이라는 도구를 하고 있죠. 선택을 했고, 사실 이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많이 진행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 사업이라고도 해요. 이게 책에 나온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걸 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대면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이라든지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는데, 사실 2월 달에 저희가 그 회원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나 투자를 찾을 수 있다면 내가 한 달에 계속해서 소비하는 그 금액 있죠. 그거를 상쇄하거나 내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충당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먹고 살기에 충분할 만한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매달 내가 먹고 살 정도의 그 캐시플로우만 나오면 사실상 재정 자립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한 거랑 저희가 캐시플로우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했을 때 10억을 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10억을 모으는 건 쉽지 않은데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는 사실 저도 오히려 10억을 모으는 것보다 그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달 500만 원을 버는 방법. 반대로 말하면 매달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 바로 탈출을 하는 거죠. 우리 캐시플로우 게임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로보트 기요사키 캐시플로우 게임을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에 이 게임을 해보면서 수입이 적더라도 아니면 수입이 많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좀 얻을 수 있다는 거를 게임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고, 캐시플로우가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경제를 배우기 좋은 시뮬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월 5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더 쉬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로보트 기요사키가 그 게임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10억을 모으는 것보단 500만 원을 모으는 게 조금 더 뭐라고 해요? 쉬운 방법이다 라는 얘기가 쉽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그게 이제 좀 더 10억을 모아서 그게 잘못될 수 있지만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은 어쨌든 자산으로서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여러분들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소비를 줄여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근데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보다는 소비를 줄이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방법적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당장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부자들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사실 돈을 버는 게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장모님 역시도 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 결혼할 때
너네 돈을 모으지 말아라, 저축하지 말아라인데 이 책에서는 저축은 사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프리덤에서는. 파이낸셜 프리덤에서는 은행에다 저축을 해놓으라고 하지 말아요. 왜냐면 은행에서 저축을 해봤자 이자랑 물가 상승률 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일단 모아잖아요. 네.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하라는 건데 그 투자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소득을 늘리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돈을 버는 거 이후의 일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같은 양의 힘을 들인다면 네. 어떻게 보면 그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사실 소비에 관련된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쉬운.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장모님이 돈을 모으지 말라고 했다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아메이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이제 20년 가까이 하셨었는데 이게 본인이 해봤던 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게 좀 잡아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연말 보너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연말 보너스가 금액을 얘기해도 돼요? 다 뭐 우리 안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연말 보너스를 자동차 살 만큼의 조금 이제 안 되지만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았어요. 근데 궁극적인 거는 저희가 매달 저축했다면 그 돈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매달 100만 원씩 실제로 저금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둘이 살면서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매달 100만 원씩 저금을 한 거 정도의 그 금액이 연말에 뚝 하고 들어오니까 좀 놀랍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건데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메이 수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들어올 돈에 대해서도 계획이나 어떤, 그러니까 빌드업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더 20년 가까이 해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이 언제 꺼졌나요?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 20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더 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 파이어 운동에 굉장히 부합하는 부업이 전 사실 아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아메이 역시도 본인의 스타일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 시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도도 굉장히 높고 어느 누구도 저희한테 사실 유튜브 아메이 할 때 유튜브로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많이 안 했죠. 그리고 뭐 캐시플로우 하라고 얘기한 적 없었고 북미팅을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 사실 뭐 캐시플로우나 유튜브나 뭐 북미팅이나 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이 사실 저희 장모님 얘기를 하자면 60대 여성이 20년 전에 한 4년 정도 집중을 해서 한 일로 내년 한 1억씩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쵸. 예,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고정관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아메이에 빠지면 다른 거 못한다. 맞아요. 이거에 빠져서 하는 거 막 이렇게 이것만 막 몰두하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직장 생활에 무리가 가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직장에선 직장 일 하고 부업을 통해서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좀 풀타임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조금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꾸준한 소득 흐름을 만들거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정규 직업을 통해서 받는 급여를 조금 유지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들 중에는 줄이는 거, 수입을,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었는데, 주변에 화장 안 하는 친구들이 이제 돈이 모였는지 궁금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죠? 계획적이지 않은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이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색조는 포기하고 기초와 선크림은 탄탄하게 유지함. 그쵸? 그렇지만, 기초가 더 비싸죠, 색조보다. 죄송해요. 저는 술, 담배 안 하는데, 술, 담배 안 하는 돈이 모이지 않아요. 어디 갈까요? 그러네요. 그쵸. 저희도 사실 그러니까 부부들이 술을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술을 안 마시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책으로 갔네요. 많이 우리 자산을 쌓았어요, 그렇죠? 네. 이것들이 저희 뒤에 있는 책장의 저희의 어떤 자산이죠. 그래서 그렇죠. 책장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못 가,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쵸, 이사를 못 가죠. 이제 온갖 잡소리를 한 타임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자꾸 꺼지네요. 네, 다시 켜주세요. 네. 저희에게 혹시 돼지코를 하나 선물해 주실 분이 계시면 얘가 타오바오에서 산 거라서 뭐라고 하죠? 이게 볼트가 110볼트거든요. 돼지코를 선물하실 분이 계시면 택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책에 나온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리고 풀타임 사업가들은 기복이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잘하면 정말 잘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애초에 제대로 구축하는 게 그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영업의 자유가 현실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22살에 독신이고 실패해도 다시 테스트하고 반복하면서 반등할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면 네. 풀타임으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네. 리스크가 조금 적은데 네. 35살이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고 네. 본인이 집안의 주요 소득자라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하기가. 네. 그래서 이 35살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큰 만큼 네. 성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부업으로 아메이를 시작하는 건 조금 정규직 수입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조금 맞아요.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었어요. 또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부업으로 요즘에는 대부분이 부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메이를 하면 모든 거를 다 접고 아메이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잠깐 나왔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밸런스를 조금 맞춰서 하는 게 지금은 사실 트렌드이기도 하고 아메이에서도 사실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아메이를 잘하는 집단이 30대 중반에 미취학 아동을 둔 그쵸 주부들이잖아요. 근데 주부들이 풀타임으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미취학 아동들이 돌아오는 대로 나는 다시 주부라는 앞치마를 메고 다시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재기. 그쵸. 얘기 많이 한 사재기 관련해서 조금 말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좀 이미 증명이 된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재기를 안 해요. 요즘 지금 난리 났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빼고 다 사재기 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게 시키면 오는데 왜 사재기 하냐 이제 그쵸, 이런 맞아요. 건데 이제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사재기 하실 거냐는 거죠. 나는 안 한다라고 하면 그 안 한다는 결정만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난 안 하면 안 하겠다라는 결정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뭐 이만큼 더 사야 돼라고 한다고 해서 사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사실 이 기업가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부업부터 시작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그 로버트 키요사키 책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네. 로버트 키요사키 역시도 그 아메이를 추천을 해요. 해보라고 추천을 해요. 근데 해보라고 추천을 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던 게 아메이가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보라고 했던 것보다는 이 아메이를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기업가적인 이 리스크에 관련된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본인이 그 하와이에서 지갑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고요. 공군 그 장교로 임관해가지고 네. 뭐 전쟁에도 나갔었고 제록스? 제록스에 취업을 해가지고 영업사원으로 뛰었었고 이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해오면서 터득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었던 거예요. 시간이 20년, 30년 동안 배워야 될 거를 이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는 사실 단기간에 배울 수 있다. 이게 사람 간의 어떤 관계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재무 관계도 배울 수 있고 또 영업에 관련된 거 그리고 시스템. 마케팅에 관련된 거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거에 더불어서 실제로 해보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해보고 피드백을 하고 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많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내가 혼자서 배우려면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렇죠. 혼자서 배우려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파이어족 운동이라고 해서 함께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아메이도 함께 배우고 함께 익히고 또 스폰서한테 자문을 얻어가면서 경험을 좀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빠르게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거기서 뭔가 나는 컨텐츠가 없어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좋은 컨텐츠가 너무 많죠. 화날로가 있어요. 네, 초이스 어딨어. 스스로 그 인플루언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네. 어떤 방법을 써요? 팔로워를 많이 모으는데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그쵸. 돈을 그쵸. 내고 돈을 내고 팔로워를 사죠. 밀려서 네. 2만 명, 3만 명 이게 규모가 되면 네. 업체에서 이제 컨택이 들어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자극적인 걸 올리기도 하고 이 돈을 써서 팔로워를 올리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나한테 누군가가 제품을 줬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내가 사서 네. 그냥 내가 나한테 너 이거 인플루언서 해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후원하는 거랑 똑같아.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요 음료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엑세스에서 나오는 아쿠아블라스트 해가지고 이온 음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엑세스 얘기할 때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소비의 전환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레드불하고 네. 몬스터하고 이런 거 정말 많이 먹었어요. 맞죠. 정말 비싼 가격에 네. 수입되기 전에 한국에. 근데 그걸 아무리 많이 먹고 네. 아무리 많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레드불 사장이나 몬스터 사장이 저한테 돈을 주지 않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레드불이나 몬스터를 이 엑세스 브랜드로 바꾸고 나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이 엑세스 슈퍼 시리즈에 초대가 돼가지고 그쵸. 예, 이탈리아에 공짜로 갔다 왔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이 엑세스라는 브랜드를 제가 엑세스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홍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제가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도 여기에 대한 매출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매니아층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인정을 저한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바꿔서 쓰는 거라는 개념 그리고 내가 정말 할 게 없어라고 할 때는 그냥 이런 아메이에 있는 제품들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돼요. 아메이에 있는 모든 제품들 중에서 내가 써보고 괜찮았던 제품을 블로그를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다 보면 유튜브로 계속 그렇죠. 꾸준히 올리고 거기서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계속 좋다고 이야기를 해줘. 예, 그런 식으로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내 본업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갈아타도 된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자, 준비하신 내용은 거의 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10분 정도 이 파이낸셜 프리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건데 파이어족 관련해서 사실 1년에 1억 모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아까 드렸었는데 10억을 모아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거는 월 500씩 나오는 꾸준한 수입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책 관련해서 조금만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파트 세 번째 파트와 네 번째 파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두 내가 필요한 돈과 네. 현재 위치를 아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모두 다 12억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2천만 원만 사용을 한다면 사실은 5억만 모아도 되고요. 여기 114페이지에 제가 표시를 해놨었는데 네, 여기 뭐라고 안 보일 것 적혀있냐면 같아요. 읽어주세요 그냥. 목표 금액을 줄여주는 경상소득의 힘이에요. 내가 모아야 될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나중에 투자한 돈에서 빼서 써야 되잖아요, 돈을. 매달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써야 된다라고 네. 하면 5천만 원을 빼서 쓸 텐데 5천만 원을 빼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네. 한 50만 원, 매달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돈에서 12달 동안 50만 원이 나오면 그 돈 자체가 얼마죠? 600만 원. 내가 빼서 써야 될 돈에서 600만 원을 덜 빼서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매달 2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그만큼 더 적은 금액을 네. 모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하고 얼만큼의 금액이 있었으면 좋은지, 그리고 그래서 중간에 나왔던 게 그거예요. 내가 뭘 하면 가장 행복한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 돈을 쓸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정말로 행복해서 쓰는 건지에 관련된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소득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것도 네. 돈을 모으는 기간을 줄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메이 소득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0 정도, 300 정도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나 다름없죠. 맞아요. 덜 빼서 쓰게 되니까. 질문이 왔어요. 대략 어느 정도 매달 들어오면 10억을 모은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억 정도 모으려면 우리 파이낸셜 프리덤 파이어족의 그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저기서 4% 정도를 빼서 쓸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10억에 4% 하면 4천만 원. 매년. 그러니까 연 4천만 원 정도를 벌면 10억을 모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그럼 이제 월 한 300. 그쵸. 얼마 뭐 한 300. 월 350 정도 하면 사실 10억 모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억을 모으는 것보다 차라리 추가 수입 350 만드는 게 더 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쵸. 네. 네. 질문이 없고 댓글창에도 얘기가 없네요. 다들 혹시 켜놓고 딴짓 하시는 거 아니죠? 자,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어떤 돈이 꾸준히 나오는 구조를 만들더라도 어쨌든 그거 일하는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결국은 일해야 되는 거잖아. 아메이에서 그쵸? 그 정도 수입을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뭐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뭐 그 정도 수입이 나온다. 나한테 어쨌든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면 어쨌든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그쵸. 많이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네. 이제 많이 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아직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하잖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파이어족하고 조금 연관을 시켜보자면 일을 안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파이어 운동 자체가 일을 안 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만약에 벌 수 있다면 네. 안 하실 거예요, 그거? 해야죠. 내가 재밌어서 하는 일에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일을 배우면서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안 할 이유가 그쵸.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바꿔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개념인 거지 일을 안 해도 된다의 개념은 사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일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더 힘든 거 아세요? 그게 더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2억 준다 이런 아르바이트 있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0일간 있으면 2억을 줄게라는 아르바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실패를 했나요? 35일 안에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100일을 다 채운 사람이 없대요. 가는 도중에 미친대요, 사람이. 너무 할 게 없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쉽게 생각해보면 더 쉬운 게 멀리 그런 알바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 지금 다들 자가격리 시키잖아요. 그쵸. 자가격리 14일 하라는 것도 사람들 못
참고 돌아다니죠. 나오죠. 맞아. 그거랑 똑같아요. 일을 안 하고 안 움직이는 거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을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에 내가 원하는 일이냐 원하지 않는 일이냐의 차이인 거죠. 일을 안 해도 된다 불로소득이라 이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덧붙이자면 경제적 자유가 됐고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죠.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볼까? 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볼까? 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결론은 대부분 많은 책들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일이 없으면 안 된다. 일이 없이 사는 거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다시 일을 찾아서 또 하시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나서 아직도 회사에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병헌 리더님이 생각이 났어요. 낚시를 2년 동안 다니셨는데 맞아. 2년은 낚시를 할 수 있나 보다. 진짜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재미가 없어서. 사람이 살면서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큰 행복이고 또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트 바꿔 쓰는 게 일인가요? 라는 얘기도 하셨고 요즘 일 안 하는데 받는 느낌 일보단 삶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랑 아무것도 못 하는 거랑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일이 있어야 한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 잘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 거 아마 앞에서부터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이렇게 앞뒤만 앞에 이제 저희가 30분 전에 방송을 켜요. 그래서 30분 전부터는 이렇게 노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자르고 뒤에도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바로 방송을 끊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거든요. 그 앞뒤만 잘라서 통으로 바로 올려드리니까 보고 같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후님이 정말 오늘 방송 컨텐츠로 하고 싶었던 얘기 정말 딱 나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켓컬리 가입해 주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사실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뭐 꿈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아직도 거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멀리 안 가더라도 저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것들을 조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는 거. 네. 자꾸 보시면 불안해 보여요. 같이 고민하는 거.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경제적인 자유가 너무 거창하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거를 그냥 딱딱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캐시플로우를 진행을 통해서 경제적인 금융 IQ를 높이는 일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리고 영상도 우리 있거든요. 저희 영상 말고 TVN에서 만든 그 파이어족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틀어주려다가 못 틀어줬던 영상인데 그거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 친구도 빠르게 은퇴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블로그도 하고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돈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면 누군가는 좋아해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한 개라도 있으면 전 세계에 몇천 명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내가 살아가는데 충분한 경제적인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사실 파이어족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그 밑에다가
오픈 채팅방도 또 올려놨어요. 링크 해놨고요. 네, 링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파이어족에 관련돼서 궁금하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캐시플로우 모임으로 올 수 있는 링크도 있어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링크도 이제 저랑 예를 들어 시간을 맞춰가지고 참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켓컬리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마켓컬리 추천이 아시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 책 같은 경우도 파트를 조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저희가 해요. 모임을 하면서 이 파이어족이 온다, 그리고 파이낸셜 프리덤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캐시플로우 모임을 갖잖아요. 그 모임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파이어족이 온다,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조기 은퇴를 하고 싶다, 나 30대에 은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또 그러니까 제대로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와 함께 아메이 사업을 하신다면 분명히 빠른 조기 은퇴가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하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다가 이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잘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방송이었어요. 왜냐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날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댓글창에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더 감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고 저희는 영상 편집을 하고 빠른 시일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9시에 또 만나요. 저희가 목표는 지난주보다 2배 시청률을 올리는 거였는데, 우리 지난주에 몇 명 봤어요? 50명이요. 2분의 1로 줄었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밤 9시, 매주 금요일 밤 9시 시청률을 2배 성장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제발.